네, 라이브는 또 하나의 순서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21 오늘도 한번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겨레 21의 방준호 기자님이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기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네, 표지 제목을 보니까 네. 우리들의 2010년대라는 제목인데 네. 뭐 어떤 내용인가요? 오늘 같이 나오진 못했는데 이번에 함께 취재했던 하어영 기자가 네네. 2011년에 한겨레 21에 실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. 실명을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수도권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 3학년 일반 32명 학생들의 인터뷰였어요. 네, 졸업을 맞아서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3년 동안 어떻게 해왔고 그 사이에 꿈이 어떻게 변했고 네.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기사였는데요. 네. 이제 그로부터 8년이 흘렀죠. 그래서 네네. 이제 2019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2010년대를 20대로 어떻게 보내왔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때 네. 당시에 도움을 주셨던 담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받아서 네.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나본 추적을 시였습니다. 했군요. 네. 32명이었는데 네. 그중에서 몇 명을 만난 건가요, 이번에? 그 가운데서 연락이 닿았던 친구들이 20명이어서 저희가 20명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로 통화하기도 하고 해서 네. 예, 취재를 진행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그 후로부터 8년이 지났는데 네. 그 20대, 그 네. 8년 동안 그들은 어떤 20대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나요?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는 네.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이기도 했는데 보통 저희가 뭐 청춘 20대 이야기들 기사로도 많이 접하시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대개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좀 힘들고 이제 부모님께 조금 의지하고 지내고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의 20대들의 청춘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. 네네. 그렇지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에 대부분 이제 전문대로 가거나 아니면 현장 실습을 거쳐서 바로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한 친구들이고 이제 당시에 이제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생계를 이유로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어서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던. 그래서 중산층 이하의 그 형편을 가진 친구들이기도 했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그 2010년대의 여러 가지 뭐 부분들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겪으면서 이제 헤쳐나가면서 지금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요. 네네. 예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기사가 두 개의 기사가 요 큰 이제 커버 스토리 안에 담겨 있는데 네. 일단 첫 번째 기사가 아까 질문 주셨던 그 어떻게 20대를 보냈는지 그거를 이제 해마다 2011년, 12년, 13년, 14년 이렇게 각각의 해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정리한 기사예요. 사실 생각보다 이제 특성화고이긴 하지만 졸업생들 중에 상당수가 전문대를 들어갔거든요. 뭐 32명 중에 20명 정도가 당시의 기록을 보면. 네. 근데 저희가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서만도 5명이 한 학기 정도를 못 버티고 학교를 다 나오는 그래요? 모습이었어요. 전문대를? 네. 그런 부분은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유들을 들어보면 되게 제각각인 경우들 뭐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다쳐서 눈이 부었는데 창피해서랄지 아니면 네. 얼차려가 너무 갑자기 선배들의 얼차려가 심해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. 하고 있어요. 근데 사실 뭐 그런 이유들로 뭐 문제가 있었고 뭐 트러블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렵게 들어간 이제 학교를 그냥 중도에 나오는 과정에서 뭐 사회적으로나 혹은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딱히 잡아줄 사람은 없었던 상황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대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비전을 느끼지 못했던 측면들도 있었을 거고요. 네.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20대 그 전반적인 생애주기상의 특징들 뭐 군대를 간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이 친구들도 겪게 되는데 뭐 군대는 대부분 다 이제 자동차과를 졸업한 친구들이어서 정비병으로 갔고 그 이제 군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뭔가 인정을 받는다는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고, 네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서 다시 재취업을 하기도 하고. 사실 2011년이면은 저도 지금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도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. 네 맞아요. 근데 2011년 이후면은 좀 뭐 어떤 뭐 사회 변화나 어떤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? 그렇죠. 이제 본인들의 이제 워딩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본인들이 겪어온 길과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보아왔던 변화들을 좀 짚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이제 공공기관에 취업이 됐어요 처음에는. 근데
공공부문 외주화랄지 이런 바람이 사실 그 사이에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본인이 있던 회사의 주인이 그냥 위탁 기업으로 바뀌면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를 네. 뭐 겪은 친구들도 네. 있었고 기억해 보시면 뭐 제주도 바람이 한창 이제 불면서 그렇죠.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제주도를 네네. 내려가고 뭐 그런 바람을 타고 제주도에서 건설 일을 시작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. 네네.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굉장히 커지잖아요. 네네. 그래서인지 저희가 만났던 20명 중에 무려 4명이 자동차과임에도 불구하고 네. 반도체 산업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뭐 작은 협력업체랄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설 현장이랄지 네.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. 네. 예. 그럼 사회 변화의 그 흐름을 이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. 그럼 어쨌든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전에 하영 기자가 만났던 이후로 8년이 지났잖아요. 네.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27살인데 네네네. 현재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?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기사인 뭐 자동차 공장 아닌 데서 27살이라는 제목으로 나간 기사에서 조금 다뤄봤는데요. 네. 사실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다양하게 살고 있어서 하나로 정리는 되지 않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일, 가족, 미래, 관계, 꿈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 친구들이 주로 이야기했던 말들 가운데서 좀 주목할 만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. 네. 그래서 먼저 일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보통 이제 20대 후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20대 후반의 확장 실업률이 20%가 넘어가는데 네. 이 친구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. 20명 중에서 네. 한 명 다행이네요, 빼고. 그래도. 아. 네,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은 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달지 늘 뭔가 일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기는 했었고 그런 네네. 관성들이 조금 있는 것 근데 같아요. 자동차과였는데 네네. 자동차 쪽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? 자동차 쪽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요. 그러니까 네. 대기업 자동차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친구는 없었고요. 없었고. 네. 결국에는 거의 이제 가장 이제 좀 성공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들어간 친구들은 자동차 정비센터 쪽에서 일을 네네.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. 대부분은 또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준비를 거쳐서 일자리를 얻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사실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, 뭐 가정 환경이랄지 뭐 가족에 갑자기 닥친 불행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하게 일을 찾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.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계약직이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너무 소기업이라서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요. 네. 그리고 뭐 대기업 정규직이 된 친구들도 있기는 있었어요. 네네. 근데 대기업 정규직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강도와 막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들 퇴사를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렇군요.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20대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들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관계, 미래, 꿈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얼마 전에 최태성 그 역사 강사님이 그 하시는 강의 봤는데 거기서 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꿈은 사실 명사 아니라 동사 돼야 된다는 그런 되게 중요한 동사.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네. 명사면은 그냥 잡 말하는 거죠. 뭐 네네네. 변호사나 의사 뭐 이런 거는 이제 잡 말하는 거지만 동사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을 달성하고 싶은지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꿈에 대한 생각 좀 진짜 20대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관계나 미래도 그럴 텐데 그 20대만의 어떤 뭐 관계, 미래에 대한 어떤 특이한 어떤 뭐랄까 태도나 이런 건 있을까요? 네, 그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0대들의 특성 플러스 이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의 조합과 뭐 배합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뭐 관계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그냥 저희가 보통 이제 20대들에 대해서 뭐 선입관일 수도 있지만 네. 대개는 이제 뭐 일과 그리고 사적인 관계 되게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. 사적인 관계가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하고 일 바깥의 삶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네. 이 친구들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사실은 일과 가정 딱 자기 사생활을 네, 분리하다고 그쵸.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. 월라벨이라는 단어 많이 네. 쓰죠. 근데 이제 조금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 대부분이 다 생산직인데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공장들이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네. 친구들이 지역 곳곳에서 이제 따로 이제 기숙사 혹은 자취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관계라는 거는 회사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
외롭다는 그 고립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네. 그냥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그렇군요. 그래서 관계라는 부분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좀 적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미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바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내 집을 사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들도 뭐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부모님한테 뭔가 물려받을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이 이제 부양에 대한 의무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또 많이 안 하는 모습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찾아보고 이제 뭐 그러니까 취재도 해보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은 네. 어차피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내가 집을 살 수 있겠냐. 그러니까 너무 아득한 거예요. 내가 네. 이루고 싶은 꿈 혹은 어차피 평생 네. 모아봤자 집 한 채 못 사는데 네. 굳이 그걸 내가 아등바등 살 필요가 그렇죠. 없다. 꿈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이제 좀 멀어서 네.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. 그리고 꿈 같은 경우에 아까 동사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친구들도 동사형이 되기는 했어요. 그때는 이제 장래희망 무엇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네. 꿈을 물어보면 근데 그 동사형의 꿈이 평범해지는 것이었어요. 평범하게 사는 것.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예, 예. 안락하게 네, 네. 편안한 삶을 사는 것. 네, 그게 사실은 뭐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 브랜드를 사고 집은 몇 평이었으면 좋겠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그래요?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 집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. 근데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나한테는 너무 힘들잖아요라는 이야기도 아울러서 하는데 네. 그러면 우리가 요즘 쓰는 말 뭐 옛날에 3포 세대부터 시작하다가 5포 세대라고 하다가 요즘은 M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제 네. 그런 사람들 보면 그분들 보면 좀 그런 건 느껴지세요? 그러니까 약간 좀 네, 뭐 희망이 없다는 건 모르겠는데 네네. 약간 좀 무기력이나 이런 것 좀 있어요?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저희도 사실은 꿈을 물어봤을 때 뭔가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인정을 받고 혹은 뭐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이런 식의 대답들을 기대하면서 물어봤었는데 네. 그게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거나 좋은 집이나 뭐 이렇게 있는 게 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이것을 포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포기일까 아니면 네, 그냥 그 안락한 사생활에 대한 네네. 그 하나의 그냥 욕구일까 뭐 이게 네네. 좀 헷갈린다는. 네네. 사실 사회적인 욕구가 그렇게 큰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맞아요. 기존의 세대들은 사실은 어떤 그런 것보다 사회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잖아요. 네.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집안일보다는 뭐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지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뭔가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것보다는 내가 안락하게 가정을 꾸리고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.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. 저도 가끔 하긴 했었어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좀 기사에서 봤더니 이제 노력이 공정한 대가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쵸. 그게 네. 모순적이면서도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사실은 뭐 노력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볼 수밖에 없기도 했는데 네. 요즘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20대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. 그래서 물어봤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보상 뭐 대가를 주느냐라고 물었을 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노력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평범해지는 것 혹은 지금 일을 버텨내는 것으로 이제 조금 규결이 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뭔가 공정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분노를 사회적으로 표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었을 때 그런데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거나 혹은 뭐 그런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. 것으로 이제 답변은 뭐 대부분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. 예. 전 이 기사가 되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방준욱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중산층 이상 대학생들의 이야기 뭐 젊은 층의 얘기다 하면 보통 대학생들 4년제 네네네. 대학 뭐 이런 친구들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특성하고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대학교를 간다든지 그런 분들의 얘기를 사실은 많이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TV나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무슨 뭐
거의 무슨 재벌 3세 막 이런 사람들 주로 많이 네. 나오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. 네네. 그런 의미에서 정말 특성하고 그 8년의 시간을 좀 추적하는 기사 이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네. 생각이 듭니다. 네, 방준호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후에 21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